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5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1408년 명령락 6년 대신들을 빈전 제국장 조묘 도감의 도제조와 판사를 삼다. 이어서 백이 백립 535 흑각대를 착용하여 3년을 마치고 전함 대소실로는 백이 백립으로 3년을 마치며 외방의 대소 사신과 수령은 경중의 백관의 예를 따르고 빈전 도감과 전내의 여러 집사는 산릉의 안장일까지 하나여 상복을 벗지 말며 정조는 13일 소상으로 한하고 민간의 가취와 사사는 문헌 통고에 의하여 장사 지낸 뒤에는 금하지 말며 문무실료와 효복은 산릉의 안장일에 이르러 다시 입고 시위하게 하소서 하였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5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청성군 정탁과 공안부 윤 정부를 경사에 보내 부엄을 전하고 시호를 청하게 하다. 창덕궁에 허위를 베풀고 백관이 효복을 벗고 백이 535 흑각대 배표례를 행하였다. 음악을 쓰지 않았다. 백관이 전송하여 숭례문 밖까지 이른 뒤에 효복을 입고 돌아왔다. 표전에 조선국 고자신 아무라 이끌고 인신은 쓰지 않았다. 예부와 요동에는 의정부로 하여금 상신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황과 더불어 빈전의 삭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에게 날마다 본부에서 공사를 상의하게 하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진언법석을 빈전에 베풀다. 임금이 상원과 더불어 친히 전을 베풀고 행항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빈전에서 상망일과 유명일에 별료전을 친히 행할 때는 각사의 시위와 예도를 한결같이 인소전의 예에 의하소서. 별료전은 장사 지내기 전에 빈소에 간단한 술과 과실을 드리는 예식이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도에서 선발한 처녀 중 7인을 가려 뽑다. 각도에서 선발한 처녀가 서울에 이르렀는데 경상도에서 6인, 전라도에서 4인, 충청도에서 3인, 개성 유사에서 12인, 경기도 좌우도에서 4인, 풍해도에서 1인이었다. 정부에서 7인을 뽑아 머물러 두고 부모의 3년상을 입었거나 동료로서 형제가 없는 자는 모두 방환하였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일본의 지좌전 어주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백관이 빈전에 나아가 소상의 예를 행하고 유각 백모를 착용하다. 13일 소상이니 때문이었다. 비로소 유각 백모를 착용하였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황엄과 정가화 등이 빈전의 전을 베풀다. 황엄 등이 초 30피를 내어 전물을 판비하였다. 태종실록 10억 원 태종 8년 6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장의사의 참경법석을 베풀다. 이금으로 묘법 연화경을 쓰게 하다. 매양 49일 동안 5일 법석을 한 차례씩 베풀었는데 그 기점을 대판회향일에서 시작하였다. 임금이 항상 빈전에 나아가 별전을 베풀고 서천군 한상경, 형조참의 윤규 등 7인에게 명하여 이금으로 묘법 연화경을 쓰게 하였으니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대판회향일은 크게 회향을 베푸는 날, 회향이라 함은 불사를 베풀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0억원 태종 8년 6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의 반인들이 빈전에 제사를 베풀다. 초 26피를 내어 전무를 판비하였다. 태종실록 15억원 태종 8년 6월 1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동북면에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치다. 태종실록 15억원 태종 8년 6월 1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하윤 등을 보내어 산릉 자리를 보게 하다. 금교판 한승부사 유환우 전 서운정 이 양달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산릉 자리를 잡으려고 원평의 예전 봉성에 이르러 싸운데 길지를 얻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하윤 등을 보내 가서 보게 하였는데 하윤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양달 등이 본 봉성의 땅은 쓸 수 없고 해풍의 행주의 땅이 있사온데 지리의 법에 조금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다시 다른 곳을 택하라.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장령진 아랑포에 쳐들어온 외선 15척을 병마사 유은지가 물리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1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매를 풀어서 놓아주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참찬 의정부사 유용생이 가져온 예부의 자문. 자문은 이러하였다. 한건은 인구에 대한 일. 병부의 자문에서 건주의 지휘사 아합출 등이 아뢰기를 해관 만호부 소속인 찰한 등 14모의 인민을 조선국에서 목답 올련의 처자 4명만 돌려보내왔고 12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였다. 이를 갖추어 아뢰려고 할 때에 본위 지휘 망가불하 등의 말을 들었는데 해관 만호부에 인호 110여 가구가 있었는데 동영휘 지휘 고탑 해천모가가 그 가구수 안에 있는 두목 실가를 불러 경사에 오게 해서 부천호를 제수하자 찰한 등 12호가 모두 실가와 같은 체의 관할에 매이게 되었고 실가가 부천호를 제수받고 회한함에 조선국왕이 파관병마를 보내어 실가의 가족과 찰한의 12호를 데려갔는데 뒤에 실가의 가족은 영락 5년 8월에 건주에 도착하였으나 찰한의 12호는 일찍이 오지 않았다 하였다. 이에 실가의 관할인 인수에 대해 갖추어 아뢰고 부에 이자하는 것이니 본국에 자문을 보내어 그 인수를 취해 건주위를 돌려보내어 살게 하고 인하여 돌려보낸 인수를 보고할 것 하였고 한 건은 완치에 대한 일. 병부의 자문에 건주위 지휘첨사 마완자의 정문에 의거하면 각 호의 메인 인구가 현재 아한 등처의 지면에 살고 있으니 정문을 갖추어 반취하기를 빈다 하였다. 이에 갖추어 아뢰고 부에 이자하는 것이니 본국에 자문을 보내어 자문에 말한 남녀구수에 의해 건주위를 돌려보내어 완치하게 하고 떠나보낸 월일을 회보할 것. 지금 적어보내는 지휘첨사 마완자의 호화 남부 11구는 현재 올련 지면에 살고 있고 6구는 홍긍 지면에 살고 있으며 지휘첨사 아합출의 호화 남부 2구는 실리 지면에 살고 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1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빈전에 화엄 삼매참 법석을 베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상일이다. 백관이 빈전에 나아가 공림봉의하다. 흰옷에 오사모를 쓰다. 백관이 빈전에 나아가 공림봉의하고 복을 벗었으니 25일 대상인 때문이다. 막차에 나와 백이 오사모를 고쳐 입고 위에 들어가 봉위례를 행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담사일이다. 백관이 빈전에 나아가 공림봉의하다. 비로소 요지를 벗다. 백관이 빈전에 나아가 공림봉의하였으니 27일 담사인 때문이다. 비로소 요지를 풀었다.
태종실록 15억 원 태종 8년 6월 21일 모술 두 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사를 볼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아래 기를 백관이 이미 답례를 행하였으니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효복을 벗고 정사를 들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대고를 당하니 반호하여도 미칠 데가 없다. 내가 무인년 가을에 사직의 대계로 인하여 부득이 거사하였었는데 그 뒤 부왕께서 항상 불평한 마음을 품으셨다. 내가 생전에 제대로 승순하지 못하여 마음을 상하시게 하였는데 지금 승하하셨으니 어찌 차마 잊어버리고 급히 정사를 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윤이 말하기를 전일의 거사는 대체를 위해서입니다. 금일에 이르렀어도 마땅히 대체를 위하여 정사를 들으셔야 합니다. 한나라 당나라 이후 임금으로 3일이 지나서 정사를 듣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하고 성성린과 이문은 말하기를 지금 중국의 사신이 관에 있고 외적이 변방을 범하는데 어떻게 여러 날 정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직이 연장되어 만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대효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령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제천이 끝나지 않고 장기가 이르지 않았으니 흉사를 무릅쓰고 길사를 당할 수 없다. 국사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노정성을 믿으니 반드시 죄질을 벗고 정사를 들을 것이 없다. 만일 나라에 대사가 있다면 비록 죄질 중에 있더라도 어찌 감히 말없이 좌시만 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세자로 하여금 복을 벗고 사신을 접대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하윤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전하께서 청정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세자이겠습니까? 또 세자를 어찌 친아들로 논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 뜻도 그와 같다. 반호는 부여잡고 호흡하는 것.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2일 기에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비로소 소복을 입고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문안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빈전에 능엄복석을 베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외선 12척이 선주에 쳐들어오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내사 황음 등이 창덕궁에 나아가 위문하니 임금이 광영루 아래에 나와 전송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사 듣기를 청하는 의정부와 백관의 상소문. 윤허하지 않았다.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인군의 덕은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효도라 하는 도리는 중인과 같지 않습니다. 양암의 법은 은나라 주나라에 전에도 이미 행하지 못하고 오직 은고종이 행하였습니다. 주 성왕이 붕소하고 강왕이 즉위하며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은 다음 면복을 벗고 도로 상복을 입었는데 선유주자가 말하기를 천자 제후의 예는 사서인과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인주는 마땅히 천하국가로서 채통을 삼고 종사 생령으로 계책을 삼아야 하니 대위는 오래 비울 수가 없고 대꾸는 잠시도 나눌 수가 없으니 그때와 형세로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성시에 인심이 순후하고 세도가 융평하였어도 양암의 법이 행하기 어려웠었는데 하물며 후세이겠습니까? 한 무제가 유조로서 단상하게 한 뒤로부터 역대 임금들이 그대로 준수하여 모두 3년상을 행하지 못하였고 오직 진무제, 위효무제, 문제, 주고조만이 행하였습니다. 궁국의 중한 사무는 모두 스스로 청단하였고 송나라의 진종, 인종, 영종, 신종 네의 임금은 모두 어진 임금인데 외정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역월의 제도를 썼고 내정에서는 실제로 3년상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당시 제기를 상고하면 조정에 앉아서 정사를 들은 것과 제배대사로부터 친시하여 사람을 뽑는 일까지 모두 장사 지내기 전에 있었습니다. 대저 송나라는 3대 이후에 치교가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었으므로 진유가 배출되어 제도와 문물이 모두 후세의 법이 될 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외정의 여러 신하들이 그 행상의 예를 모두 송나라 제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태상왕의
애모하고 하시고 효성이 지극하시어 깊이 양암에 거처하시며 정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니 여러 신하가 황황하여 영을 품할 수 없습니다. 전일에 신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합사하여 청정하시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곧 유윤하지 않으시고 또 제청하는 것을 금하셨으니 신등이 명령을 듣고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수는 대효로 이끌고 주공은 달효로 일컬었는데 이분들은 대개 부모 형제의 변을 만나 잘 처리한 분들입니다. 무인년 변에 간신들이 우리 태상왕께서 편치 않으신 때를 틈타 어린 사람을 끼고 난을 일으게 하여 종사의 안위가 틀 것을 용납할 틈도 없었는데 다행히 전하께서 사기에 응해 제거하시고 다시 종사를 편안하게 하며 만세의 길이 힘있게 되었은즉 우리 조선의 억만년 무강한 업을 태상께서 전에 열어놓으시고 전하께서 뒤에 정하셨으니 잘 처변하고 능히 계술한 것이 실로 순가 주공에게 부러울 바 없습니다. 이것은 대개 종사의 대체로서 생각을 하여 대효를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소강이라고 말하나 중외의 근심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3대 성씨의 예를 본받고자 공묵불언하여 정사를 들어 결단하려 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두렵건대 여러 일이 점점 해이해져서 혹 종사의 근심을 끼쳐 마침내는 대효의 결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슬픔을 억제하고 변을 순위하여 한결같이 송나라 제도에 따라 소복으로 조정에 임하여 날마다 서정을 들어서 위로는 종사에 대한 대효를 성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신민의 여망을 위로하시어 태상께서 창시하신 업을 기리하고 만세히 준수할 수 있는 법을 남기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며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양암은 부모의 거상이고 제배는 제수. 추천받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이고 3대는 하은주를 말하고 양암은 여기서는 상주에게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공묵불언은 공손하고 조용하며 말을 하지 않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5일 이민 두번째 기사 정사 듣기를 청하는 육조판서 조박과 백관의 상소문. 육조판서 조박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기를 생각하옵건대 대효는 계술하는 데 있고 대인은 변통하는 것이 귀합니다. 구차하고 어려운 것을 힘써서 후세에 전할 수 없으면 계술의 효도가 결함이 있게 되고 마땅한 것을 따르는 데 잘못이 있어 시중에 합하지 않으면 변통의 의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암에 거처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3대의 성씨에 행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소복으로 조정에 임하는 것은 역대의 철왕이 이미 행한 것입니다. 대개 대위는 오래 비울 수 없고 대권은 잠시도 나눌 수 없으며 천자제후의 이해는 사서인과 같지 않으니 그 형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 간절하고 지극한 효성이 천성에서 나오셔서 양암에 깊이 거처하시며 정사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여러 신하가 황황하여 품명할 곳이 없습니다. 전일에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청정하시기를 아뢰어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고 이어서 봉장을 올렸으나 또한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대소 신민이 실망하지 않음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에서는 중국의 사신이 바야흐로 이르렀고 해구가 외방에 침입하여 안팎으로 일이 많아서 참으로 염려가 되는데 전하께서 3대의 성씨의 예를 본받고자 하여 정사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두렵건대 서정이 점점 해이해져서 종사의 근심을 끼치게 되면 계술의 도리와 변통의 의리에 모두 잘하는 것이 되지 못하여 대효의 결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효도를 다하시나 종사의 대계에 있어 어찌합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종사 아니의 대계를 생각하시고 태상께서 초창하신 대업을 생각하시어 전대 철왕의 제도를 본받으시고 당시 사세의 마땅함을 살피시어 대의로 결단하시고 한결같이 정부에서 신장한 바와 같이 시행하시어 대소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시고 만세 자손의 법을 세우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며 또 공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신장은 글로스 아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서북면 행대감찰 이사청이 정탁과 정부가 몰래 싸간 흑쇠마포 등을 몰수하다. 이사청이 의주에서 돌아왔는데 정탁이 숨겨 싸가지고 간 흑쇠마포 10필과 정부가 숨겨 싸가지고 간 흑마포 43필, 교기 달령 2필, 2벌, 세마포 달령 5벌을 수색하여 내어 관에 몰수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길주사람 이만의 아내와 그 종이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황음등이 양화도의 가을 두라는 봉우리에서 유람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순덕우 진리의 졸기 예부의 자문을 보내 알리다. 진리는 곧 진우량의 아들인데 아들 진명선이 있다. 진리가 죽음에 쌀콩 50석과 종이 100권을 부의로 주고 관각을 내려주었다. 인하여 예부의 자문을 보내어 알렸다. 태조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태조의 산릉을 양주의 금암에 정하다. 처음에 영의정 부사 하윤 등이 다시 유한우, 이양달, 이양 등을 거느리고 양주의 능자리를 보는데 금교 참찬 의정부사 김인귀가 하윤 등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사는 금암에 길지가 있다 하였다. 하윤 등에 가서 보니 과연 좋았다. 조묘도감 제조 박자청이 공장을 거느리고 역사를 시작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동서북면과 풍해도의 황충이 일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일기도 태수 원양희가 지담을 보내 잡혀간 사람 23명을 돌려보내다. 예물을 바쳤으며 또 삼랑 좌위문을 보내어 쌀과 배를 준 것에 대하여 살해하였다. 하송포 삼하수가 또한 사자를 보내어 예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서북방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흥청사에 원각 법석을 베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하윤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청정하기를 청하다. 전일에 신등이 청정하시기를 2번이나 청하였사온데 지금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청정하지 않으신다면 신등도 또한 사직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몸이 빈소 곁에 있은지 100일도 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차마 복을 벗고 정사를 듣겠는가 하였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대효는 계술에 있는 것이지 한 절문을 굳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만일 청정하지 않으신다면 신등이 장차 어떻게 명령을 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0일의 제도가 비록 우리나라의 풍속이라고는 하나 옛글에 상고하여 보면 송나라 승상 왕희가 효종께 한 말에 100일 뒤에 청정하라는 말이 있었으니 내가 이것을 본받고자 한다 하였다. 하윤 등이 대답하기를 100일에 대한 말은 경전에 보이지 않았으니 어찌 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문은 아뢰기를 100일 동안 상을 행하는 것은 전조의 풍속이고 지금 사람들이 3년 상을 행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100일 뒤에 청정한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전조의 100일의 풍속을
회복하는 것이니 참으로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모두 나를 보좌하는 것이나 장사 지내기 전에는 대신을 접견할 수 없다. 내가 대전에서 대언으로 하여금 이를 아뢰게 하고자 하니 정사를 청단할 때 관복 제도를 상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에 성성린 등이 아뢰기를 삼가 송나라 효정의 고사를 상고하면 여러 신하가 여러 번 복을 받고 있고 대궐에 좌기하여 청정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포소로서 내전에서 정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 관복을 상고하여 보면 백포 절상근이었고 제궁에 나아갈 때는 최질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대개 절상근은 그 모양과 제도가 자세하지 않고 또 시왕의 제도가 아니니 비옥건대 백포근 내 포삼으로서 내전에서 정사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명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이미 담사를 지냈는데도 소찬을 하니 예전법이 아니다. 경들이 먼저 소찬을 거쳐서 여러 신료에게 보이도록 하라. 경들이 소찬을 거치기를 기다려서 나도 또한 약주를 들겠다 하였다. 의정부가 물러가서 비로소 건포를 먹고 안에 인하여 대궐에 나와 약주를 드리니 임금이 비로소 한 종을 들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내사 황음 등이 의정부와 더불어 경복궁에서 처녀들을 선발하다. 경외의 처녀들을 함께 선발하였다. 황음이 처녀 중에 미색이 없다고 노하여 경상도 경차 내관 박유를 잡아 결박하고 수죄하기를 경상 1도가 나라의 반이나 되는 것을 삼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어째서 미색이 없겠느냐. 너가 감히 사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여자들을 뽑아 올린 것이지 하며 곤장을 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교위에 걸터앉아 정승을 앞에 세우고 욕을 보이고 나서 태평관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지신사 황희를 보내어 엄에게 이르기를 이 계집 아이들이 멀리 부모로 곁을 떠날 것을 근심하여 먹어도 음식 맛을 알지 못해 날로 수축해진 때문이지 괴이할 것이 없소. 다시 중국의 화장을 시켜놓고 보시오 하니 황음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이날 평성군 조견에 따른 중풍이 든 것 같이 입이 반듯하지 못하고 이조참이 김천석의 따른 중풍이 든 것 같이 머리를 흔들었으며 전 군자감 이운로에 따른 다리가 병든 것 같이 쫄뚝거리니 황음이 매우 노하였다. 헌사에서 조견 등의 딸을 잘못 가르친 죄를 탄핵하여 아전을 보내어 수직게 하게 하고 조견은 계령에 이운로는 음죽에 부처하고 김천석은 정직시켰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비로소 소위의 백무를 착용하고 내전에서 정사를 보다. 큰 일은 대언사로 하여금 들어와 아뢰게 하고 작은 일은 정부로 하여금 행위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3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각도에 순찰사를 보내 다시 처녀를 선발하는데 경차 내관이 동행하다. 또 내관 한 사람씩을 따라가게 하였는데 이름을 경차 내관이라 하였다. 경기 좌도 강원도 동북면은 서천군 한산경 내관 김용기이고 경기 우도 풍해도 서북면은 전도순 문사 여칭 내관 이윤복이고 충청도는 지의정부사 이내 내관 윤백안이고 전라도는 참찬 의정부사 이규령 내관 염유치이고 경상도는 철성군 이원 내관 박유였다. 의정부에서 각도에 이첩하였다. 이번 달에 도관찰사 도순문사의 와 경찰관 등이 도내의 처녀들을 용심하여 추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에 빠진 자가 많이 있다. 다시 대소 수령과 풍관 향리 일수 양반 향교 생도 및 백성의 각 호에 만일 자색이 있거든 일체 모두 채택하여 정결하게 빗질하고 단장시켜 천사의 대열을 기다리고 만일 여자를 숨기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침구하거나 머리를 자르고 약을 붙이고 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꾀를 써서 선택을 피하려고 까는 자는 통정 이하는 직접 처단하고 가선 이상은 신문하여 모두 왕지를 따르지 않는 죄로 논하고 직첩을 회수하고 가산을 정몰하라. 일수 양반은 지방 각 역에서 심부름하는 한후 세종실록
권 28권의 7년 을사 4월 경신조에 의하면 각관 각력 합사어전자 국속위 지일 수량반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3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황음이 반인을 한강에 보내어 각도에 순찰사가 떠나는 것을 엿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3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철화현을 혁파하여 황주에 소속시키고 판관을 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한천모가와 기원을 광연루 아래에서 전송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황음등이 두 번째로 처녀를 선택하다. 황음등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광연루 아래 나가서 서서 전송하였다. 드디어 경국궁에 가서 처녀를 선택하였는데 그 의장과 수식을 모두 중국 제도와 같이 하였다. 황음이 말하기를 이 중에 그런 대로 쓸만한 것은 서너 사람 있을 뿐이다 하고 권집중과 임첨년 등의 딸 31인을 머물러 두고 나머지는 모두 놓아보냈다. 황음등이 선발한 처녀의 수가 적다고 하여 외방에 나가서 직접 선택하려고 하므로 세자 이제가 의정부와 더불어 먼저 한강정에 나가서 전송할 자리를 베풀고자 하였다. 한천모가와 기원이 대궐에 이르러 하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직접 외방에 간다 하더라도 모두 농가의 계집 아이니 미색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소 하였다. 두 사람이 돌아와서 황음에게 고하니 황음이 노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거짓으로 외방에 간다고 하여 국왕의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 한 것이지 실제로 가고자 한 것은 아니다. 마땅히 경사로 돌아가겠다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황희를 보내어 공손한 말로 굳이 청하니 황음이 그만두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처녀를 숨긴 자는 그 자신만을 죄주기를 청하다. 사관원에서 아래였다. 사신이 서울에 가까이 오던 날에 지진의 이변이 있었고 처녀를 추세하기 시작한 아래로 엄녀의 재앙이 있었으므로 순찰사를 떠나보낸 뒤로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를 당해 황충의 해가 있고 선선한 바람이 연일 불어 제의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시 각사 각 성중관 및 대소 한량관으로 하여금 처녀를 숨긴 자를 조사하게 하여 가제를 관가에 몰수하고 과전을 대신 세우게 하며 유사가 명령을 받고 각사의 이전과 방리의 부녀를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원통하게 울부짖어 화기를 상합니다. 게다가 또 제변을 불러 기근이 거듭 이른다면 장래의 일이 실로 염려됩니다. 원하옵건대 전례에 따라 엄하게 추구하여 처녀를 숨긴 자는 그 자신만 죄주어 백성의 원망을 거치게 하소서.